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손가락의 습진과 혀로 조잡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손가락에 습진이 오는 경우 정말 원인이 많죠. 또 손가락에 습진이 왔을 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발라보면 바를 때는 좋아지는 듯한데 약기운이 떨어지면 도로 겨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한의학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혀로 조잡과 관련된 손가락 습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손가락 습진이 오는 경우에 보면은 요 끝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특정한 손가락에만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느 곳에부터 시작됐는가, 손가락의 제1지부터 시작됐는가 또는 제5지부터 시작됐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손바닥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손가락 끝에부터 시작됐느냐에 따라서 또 원인이 다릅니다. 손바닥만 그러냐, 손등까지 그러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 역시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혀로 조잡이라고 했어요. 오늘 손가락 습진과 혀로 조잡이라는 제목인데요. 혀로 조잡에 의해서 손가락 습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 혈이 부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빼짝 마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인정스럽고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깐깐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표출을 하지 못하고 안에 담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혀로 조잡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혀로 조잡증에 의해서 손가락 습진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혀로 조잡증이 잘 나타나는 사람들은 대개 바짝 말랐고 털이 많은데 특히 눈썹이 진하고 얼굴이 갸름하게 생겼으면서 푸른색을 띠고 눈동자의 흰자가 푸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랐는데도 입술만 도톰하게 생긴 사람들이 바로 혀로 조잡증에 의해서 손가락 습진이 잘 나타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담화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담음이라는 것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남성이 너무 하얗거나 여성이 너무 까무잡잡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남성이 입술이 위주로 생겼거나 여성이 코가 위주로 생긴 것을 한의학에서는 담음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담화 증상이 나타나서 담화에 의해서 다양한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 습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조는 바로 스스로 볶는 사람들한테 오는 현상이죠. 스스로 볶는다. 말하자면 너무나 사람이 착해요. 너무나 양심적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남한테 싫은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볶습니다. 잘하려고, 정확하려고, 실수 안 하려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스스로 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전인데 그것에 의해서 손가락 습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손가락 습진은 대개 특징적으로 오지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오지 요 끝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요.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요쪽으로 이렇게 습진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쪽으로. 요 경우도 보면 요거 시작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여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거 몇 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식적설이라는 게 있어요. 식적설이 뭐냐? 먹는 섭생이 잘못돼서 오는 설사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환자들이 나는 뭐만 먹기만 하면 화장실에 가고 싶대요. 근데 그때 작은 게 아니라 큰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얼굴이 둥글럽적하고 입술이 도톰하게 생긴 사람과 하관이 쭉 빠지고 입술이 얇게 생긴 사람이 식적설이 오는 건 달라. 또 눈 밑에 다크서클이 검은데 식적설이 오는 건 또 달라. 여기서도 또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의학이 과학적으로 잘 돼 있습니까? 그것을 나눠야 이 손가락 습진이 완벽하게 치료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한약 쓴다?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아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거는 대표적인 것만 얘기해 준 거예요. 더 많아요. 또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생긴 모습에 의해서. 또 주변 환경에 의해서. 또는 옛날 병력에 의해서. 또는 매개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를 해야 드디어 손바닥 습진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습진을 치료하는 한약적 치료는 양현삼을탕, 화담청학탕, 향사평이산, 가미향사평이산. 요게 이제 식적설에 쓰는 거예요. 요게 심조에 쓰는 거예요. 요게 담화에 쓰는 거예요. 요게 조잡에 쓰는 거예요. 혈어 조잡에.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인 처방이지만 여기에 또 가감하는 법이 또 붙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한의학적으로 손가락 습진이 치료가 되겠습니까? 한의학 어려운 학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외국에서 고치다 못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본국에 가서 고치자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한방 치료 후에 좋아진 거예요. 이와 같이 손가락의 습진과 혈어 조잡은 한의학적으로 그 체질과 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으면 치료될 수가 있는데 대개 혈어 조잡증에 의한 손가락 습진이 오는 사람들을 보면 살이 영 안 찌는 사람들이 많고 털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외국에 전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바르는 거 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도 보면 지금 아까 보여준 사진도 보면 몇 년 동안을 바르는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돼서 한방 치료로 받으러 왔어요. 자기가 악수를 많이 하는 직업인데
너무나 악쇠기가 사람들한테 민망하고 눈살 미는 사람들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는데 손가락 습진이 잘 치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원인을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손가락 습진과 혈압 조작 같은 이런 병들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